혹시 주변 어르신들이 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좋은 혜택을 혹시 놓치고 계신 건 아닐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게 마치 숨겨진 보물지도를 갖고도 어디를 파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오늘은 바로 그 숨겨진 보물, 그러니까 정부가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해 마련했지만 뭐랄까 잘 알려지지 않았을 수도 있는 그런 주요 지원 혜택들을 저희가 함께 찾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받은 자료들을 바탕으로요, 현 정부에서 시행 중이거나 또는 계획 중인 60세 이상 시니어를 위한 핵심 지원책 10가지를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생활비 지원부터 시작해서요. 건강관리, 또 사회활동 참여 기회, 그리고 문화생활까지. 정말 어르신들 삶의 여러 측면을 아우르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냥 쭉 나열하기보다는 각 정책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고 또 실질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살펴보는 정보는 해당 정책들을 요약하고 또 설명하는 자료들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 이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저희의 목표는요, 이 10가지 혜택의 핵심 내용을 그냥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이 정보들이 왜 중요하고 또 청취자 여러분께서 본인이나 가족에게 해당될 경우에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좀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실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지원책부터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에 정말 기본이 되는 거죠. 생활비 지원입니다. 이게 단순히 현금만 드리는 게 아니고 삶의 질 자체를 높이는 다양한 방식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식사 준비가 좀 번거로우신 분들을 위한 도시락 배달이라든지 아니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가사 지원 같은 거요. 그리고 겨울철 난방비 부담 덜어주는 그 에너지 바우처. 이런 실질적인 도움들이 포함되는 거죠. 네,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현금 지원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이런 현물이나 서비스 형태의 지원은 실제 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해소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이 모든 지원은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해요. 그냥 알아서 챙겨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놓치기 쉽습니다. 해당되는지 꼭 확인하고 네, 신청하는 행동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정말 몰라서 신청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변에도 좀 알려드리면 좋겠네요. 자, 두 번째는 노인 일자리 확대입니다. 은퇴 후에도 계속 사회활동하고 싶어 하시는 어르신들 많으시잖아요. 이걸 위한 정부의 노력이 담겨 있는 정책인 것 같아요. 자료를 보니까요, 이게 단순히 그냥 소일거리가 아니라 어르신들의 경험이나 연륜 같은 걸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역할들이 제시되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아이돌봄 도우미나 문화재 해설사, 아니면 공공시설 관리 지원 같은 거요. 참여하면 월 한 27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 정도 활동비도 받을 수 있다고 하고요. 네, 경제적인 측면도 물론 중요하지만 또 주목할 점은 바로 그 사회적 역할이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도 중요하지만 내가 여정이 이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어떤 소속감, 또 자존감 이런 걸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거든요. 이게 또 정신건강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내년에는 관련 일자리를 무려 140만 개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하니까 와, 이거 상당한 규모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거주지 주민센터, 그 노인 일자리 담당 부서에 한번 문의해 보시는 게 시작일 것 같습니다. 와, 140만 개요. 정말 큰 숫자네요. 그만큼 또 수요도 많다는 그런 이야기겠죠. 자, 세 번째는 건강 문제, 특히 의료비 지원 확대입니다. 사실 나이가 들수록 병원 가기가 좀 부담스러운데 이 비용 부담을 덜어주려는 조치들이 좀 눈에 띄네요. 가장 와닿는 건 역시 치과 치료 같아요. 그죠? 만 65세 이상이면 임플란트를 2개까지 건강보험 적용받아서 본인 부담률이 한 30% 수준으로 낮아진다는 건 이미 시행 중인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2025년 2월부터는 그동안 비급여였던 지르코니아 같은 성능 좋은 재료도 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는 소식이 있네요. 이야, 이건 정말 반가운 변화인데요. 맞습니다. 임플란트 재료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서 치료 만족도도 훨씬 높아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그 희귀 질환이나 중증 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입니다. 지원 대상 질환 수를 꾸준히 늘리고 소득 기준 같은 것도 완화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계속 낮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핵심은 비용 걱정 때문에 치료를 망설이기보다는 이런 지원 제도가 있는지 좀 적극적으로 확인해 보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프면 일단 참지 말고
지원 제도를 먼저 알아보는 게 우선이군요. 알겠습니다. 네 번째는 기초연금 인상 검토 소식입니다. 현재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어르신께 지급되는 기초연금이요. 이걸 월 40만 원 이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라고 하죠. 네. 기초연금은 사실 노후 소득 보장의 가장 기본적인 안전망 역할을 하잖아요. 자료들을 이렇게 좀 보니까요. 이 인상 논의 배경에는 현재 연금액만으로는 어르신들의 최소한의 품위 있는 생활을 유지하기에 좀 부족하다. 이런 현실적인 판단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용돈 개념을 넘어서서 실질적인 생활비 보주 성격을 좀 더 강화하려는 그런 의도로 해석이 됩니다. 이게 인상된다면 노후 생활 안정에는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다섯 번째 지원은 간병비 문제입니다. 이게 정말 가족 중에 누군가 돌봄이 필요하게 되면 간병비 부담이 진짜 만만치 않은데 일부 지자체에서 이 부담을 좀 덜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군요. 네, 맞아요. 자료에 보면 경기도 같은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인 사례가 언급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이 지원이 전국 공통사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자체별로 시행 여부나 그 기준이 정말 크게 다릅니다. 따라서 우리 동네도 해당되나?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반드시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센터나 구청 사회복지과에 직접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옆 동네에서 한다고 우리 동네도 하는 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꼭 확인하셔야 돼요. 지역별 차이가 크다는 점, 이거 정말 꼭 기억해야겠네요. 자, 여섯 번째는 금융자산 보호 강화 소식입니다. 어르신들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더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조치인데요. 예금자 보호 한도가 상향되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 9월 1일부터인데요. 금융기관별로 1인당 예금자 보호 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딱 2배 인상되었습니다. 원금하고 소정의 이자를 합한 금액 기준이고요. 혹시라도 거래하는 금융기관에 예기치 못한 문제가 생기더라도 1억 원까지는 국가가 지급을 보장해준다는 의미니까요.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하실 수 있게 된 아주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돈이 2배로 늘어난 거네요. 이건 정말 든든한데요. 일곱 번째는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르신들을 노리는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시스템 개선인데요. 기술을 활용한다고 들었어요. 네, 인공지능 AI 기술을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자료에 따르면요, AI가 통화 내용이나 문자 메시지 패턴 같은 걸 실시간으로 분석해서요, 사기가 의심되는 그런 비정상적인 상황, 예를 들면 평소랑 다른 고압적인 말투라든지 비정상적인 금융거래 요구 같은 거, 이런 게 감지되면 이용자나 가족에게 경고 알림을 보내주는 시스템을 계속 고도화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참 이 기술 발전이 어르신들의 재산을 지키는데 조금이나마 더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기술이 이런 좋은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니 참 다행입니다. 자, 여덟 번째 지원은 은퇴와 연금 수령 사이의 그 소득 공백기, 이걸 메워주는 내용입니다. 보통 60세 정년 퇴직하시고 65세에 기초연금을 받기 시작하시면 그 사이 5년 동안 소득이 뚝 끊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른바 소득 크레바스라고 불리는 이 시기를 딱 겨냥한 지원책이군요. 맞습니다. 만 60세부터 64세까지 딱 이 5년 동안 매달 10만 원씩 총 6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되었다는 것이 이 자료의 핵심 내용입니다. 액수가 아주 크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갑작스러운 소득 절벽에 직면하는 분들에게는 이게 심리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꽤 중요한 완충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연령대에 속하신다면 이 지원 제도의 존재를 꼭 인지하시고 신청 자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5년간의 그 공백을 조금이나마 메워주는 그런 완충장치 역할을 하겠군요. 네. 아홉 번째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돌봄 서비스 확대입니다. 주변에 도움받을 곳이 좀 마땅치 않은 독거 어르신들에게는 정말 꼭 필요한 지원일 텐데요. 그렇습니다. 기존에도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라는 게 있었지만 그 서비스 이용 기준을 좀 더 완화해서요.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도 더 다양화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자료에 나온 예시처럼 단순히 그냥 안부를 묻는 걸 넘어서서 집안 청소라든지 식사 준비 보조, 병원 동행 같은 구체적이고 실질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이게 단순히 생활 편의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고립감을 해소하고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는 데도 상당히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10번째 지원책입니다. 어르신들의 즐겁고 또 활기찬 노후를 위한 문화 여가 활동 지원인데요. 단순히 집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삶의 활력을 좀 찾으시라는 그런 취지겠죠. 어에서 지자체별로 운영하는 문화센터의 어르신 대상 강좌 수강료 할인이라든지 아니면 KTX 같은 교통수단 할인, 또 어르신 맞춤형 여행 상품 지원 같은 생각보다 정말 다양한 혜택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잘 활용하시면 저렴한 비용으로 다채로운 경험을 하면서 삶을 더 풍요롭게 가꿀 수 있겠죠. 이건 뭐 금전적 지원 못지않게 중요한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10가지 지원 혜택들을 쭉 한번 훑어봤습니다. 정말 생활 안정부터 건강, 일자리, 안전, 그리고 즐거운 여가까지 노후 생활의 거의 모든 영역을 망라하는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포괄적이죠. 하지만 이 모든 정보를 듣고 나서 정말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점을 다시 한번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바로 신청주의 원칙입니다. 이 혜택들은 대부분 내가 자격이 된다는 것을 알리고 또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가만히 기다린다고 해서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 이거 정말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네, 신청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아까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었죠. 바로 지역별 차이입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신 간병비 지원처럼 일부 혜택은 이게 전국 공통이 아니라 내가 사는 지역의 조례나 예산 상황에 따라서 지원 여부나 내용이 다를 수 있다는 점도 꼭 유념해야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확실하고 정확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살고 있는 동네의 주민센터, 요즘은 행정복지센터라고도 하죠. 그곳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아니면 전화해서 어르신 지원 정책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상담받고 싶다. 이렇게 요청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마치 나만을 위한 맞춤형 복지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나에게 해당될 수 있는 모든 혜택을 한자리에서 다 확인하고 신청 방법까지 안내받을 수 있으니까 이게 가장 효율적이고 확실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혹시 방문이 좀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전국 어디서나 지역번호 없이 120번, 이게 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죠. 또는 보건복지 관련 상담은 129번으로 전화해서 문의하는 방법도 자료에 안내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몇몇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요, 이게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선착순으로 마감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관심 있는 혜택이 있다면 너무 늦지 않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새로운 지원을 신청하는 것이 혹시 기존에 받고 있던 다른 복지 혜택의 자격 조건, 예를 들어 소득 기준 같은 데 영향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주민센터 담당자와 충분히 상담하시고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섣불리 신청했다가 오히려 좀 불리해지는 경우도 드물게 있을 수 있으니까요.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정보들이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어르신들의 노후가 조금 더 든든하고 활기차지는데 작은 디딤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정보들을 잘 활용하셔서 필요한 지원 꼭 찾고 누리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다양한 지원책들을 살펴보면서요. 단순히 이런 혜택이 있구나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을 넘어서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 사회는 모든 어르신들이 정보가 부족해서 혹은 신청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는가? 이런 개별적인 지원책 마련을 넘어서 정보 접근성이라든지 이용 편의성을 보장하는 보다 근본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우리는 또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이것이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 끝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해볼 숙제가 아닐까, 그렇게 싶습니다. 더 깊은 탐구가 필요한 여러분을 위한 시간.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